연말입니다. 연말은 정부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한 헤지펀드 고객이 어제 오퍼레이션 팀으로 보낸 이메일인데 28일자로 3억 달러 출금을 요청하는 이메일입니다. 주식과 채권 현물을 제외한 수합과 장내 장외 파생 상품 거래에 있어서 증거금만 남기고 남는 돈에 대해서 IB들은 이자를 지급합니다. 지급하는 이자율은 통화마다 다른데 대부분 통화는 중앙은행 금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스프레드를 붙여서 고객에게 지급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 연준의 기준 목표 금리가 0에서 0.25% 사이이고 뉴욕 연준의 실제 금리는 0.08% 정도입니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리는 이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으며 일본 엔화가 대표적인 네게티브 캐리가 발생하는 통화였습니다.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찾아갈 때 은행한테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0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목표 금리는 0.0에서 0.25%이고 12월 24일에 실제 금리는 0.08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뉴욕 연준인 경우입니다. 뱅크 오브 재팬에 한 달 동안 엔화를 예금해 둘 때 여기 단위가 있습니다. 기준 단위가 10 밀리언이라고 나와 있죠. 10 밀리언 yen 오 모를 한 달 동안 예치해 줄 때 받게 되는 이자가 0.003%입니다. 이게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3억 달러면 약 3,6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우리나라 증권회사에서 외국인 고객이 3억 달러 찾는다 그러면 한국은행에 신고도 해야 되고 한국은행에서 전화 오고 아마 좀 바빴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와중에 큰 금액 출금이 있으면 한국은행에서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IB 입장에서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 한국 증권시장에서 장내 파생상품 예수금 22.4조 원의 약 1.5%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발표하는 고객 예탁금 현황인데 투자자 예탁금, 장내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은 개인, 국내 기관, 외국인, 국가 이 모든 투자 주체가 예탁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벌써 파생상품 예수금에서 1조, 주식 예수금에서 5,700억이 빠진 게 보입니다. 12월 셋째 또는 넷째 주부터는 헤지펀드나 IB도 보통 최소 인원만 남기고 연말에 휴가를 다들 떠납니다. 시장에 이렇게 돈과 사람이 빠지니 활동하는 계좌도 줄어들고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호가도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작년은 연말에 터진 백신 관련 이슈로 늦게까지 휴가를 못 가기도 하였지만 올해 느끼는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이는 시장 거래 대금에서 확연히 드러나는데 작년 연말에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10조 원을 상회했던 반면에 올해는 6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은 5조 9,300억입니다. 자, 작년 12월을 보면 지속적으로 10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의 3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만 봐도 오늘은 1.45조, 2020년 12월 28일은 그 2배도 넘는 3.18조였습니다. 거래대금 감소에 대해서 좀 더 인덱스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화면은 HTS 현재가 화면입니다. 장 마감한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현재가를 스크린샷으로 옮겨 놓은 것이고 오른쪽은 왼쪽의 현재가를 그대로 엑셀로 옮긴 것입니다. 각 호가에 걸려있는 수량 곱하기 가격을 계산한 값을 A와 G 컬럼에 표시하였고 매수 5호가, 매도 5호가의 합을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즉 삼성전자 5호가 대기 매수 금액은 407억 원, 5호가 대기 매도 금액은 873억 원입니다. 거래소 시세 데이터를 이용해 이걸 초 단위로 측정해 볼 수 있는데 보시는 차트는 지난주 월요일 12월 20일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대기 금액과 가격 변화를 9시부터 3시 30분까지 기록한 차트입니다. Y축의 단위는 100만입니다. 대기 매수 금액이
천억 원을 넘는 구간이 정말 잠깐씩 발생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딱 세 군데입니다. 지속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반면에 2020년 12월 15일자 차트를 보면 대기 매수 금액이 1000억 원을 넘는 구간, 그리고 1200억 원, 반면에 2020년 12월 15일자 차트를 보면 대기 매수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 1200억을 넘는 구간도 보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차트를 보시면 장중 지속적으로 1500억을 넘어 일부 구간에서는 1800억까지 다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작년과 올해의 삼성전자 대기 매수 잔량이 20%에서 30%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거의 50%가 넘는 차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는 시장의 에너지가 그닥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호가가 얇으니 적은 거래량에도 주가가 움직이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유를 찾기 바쁜데 일부 전문가는 나스닥 선물의 선행성을 거론하는데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데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선물 빨간색, 코스피 200 지수 하얀색, 대만 지수 파란색, 이 세 개의 지수를 X축과 Y축에 표시한 차트입니다. Y축은 시작점은 모두 100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직선으로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두 구간이 있습니다. 이는 나스닥 선물은 하루에 딱 2시간 쉬고 22시간 동안 거래가 되는 반면 대만과 한국 지수는 주간 장만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력세에서 거래가 되는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해당 야간 선물을 사용하여도 거래 중단 시간이 6시간이 넘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고, 블룸버그에서 유렉스 코스피 200 선물은 코스피 200과 다른 품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만과 한국은 현물 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얀색이 한국 지수인데 파란색과 빨간색 중 어느 지수와 하얀색 움직임이 동조화된 것 같아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파란색 같아 보입니다. 타임 호라이즌을 좀 더 늘려 보겠습니다. 21일부터 오늘까지인데 파란색은 2.79% 상승, 하얀색은 1.94% 상승하였습니다. 빨간색인 나스닥 선물은 6.05% 상승하였습니다. 이번엔 타임 호라이즌을 좀 더 늘려 한 달까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지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대만 지수는 파란색이었고 나스닥 지수가 빨간색이었는데 블룸버그상 두 개의 차트를 더하면 디폴트가 하얀색과 빨간색이니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한국 코스피와 동조화가 확인되지 않으십니까? 하얀색은 코스피, 빨간색은 대만 지수입니다. 즉 매크로가 아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에 대한 뷰 변화로 시장이 올라갈 때 나스닥 선물이 시장을 선행한다는 말은 그닥 맞는 말은 아닙니다. 최 본부장 저격하는 영상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최 본부장은 NH증권 파생상품 애널리스트 시절 삼성증권 전균위원과 함께 1, 2등 하던 실력 있는 애널리스트에 아침마다 야간 선물 시황을 문자로 쏴주던 부지런했던 분입니다. IT 위주로 갈 때 대만 지수와 동행성이 높아지는 건 대만 지수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반도체가 무려 전체의 41%를 차지합니다. IT 전체를 보면 55%에서 60%까지 됩니다. 즉 대만 지수는 IT 시황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배당락이 발생하는 내일 일반적으로 배당만큼 주가가 하락해 출발하는데, 이는 거래소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정하는 게 아닌 배당을 목적으로 매수한 투자자들이 더 이상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주식 배당을 하는 기업은 거래소가 강제로 주식 가격을 조정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금일 종가는 88,500원인데 이 가격이 내일 86,800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종가에 산 사람은 88,500원으로 산 주식이 86,800원이 되어 있는 건데 1,700원이나 손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식 수가 증가해 있어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게 됩니다. 100주당 2주씩 증가해서 손실이 없게 됩니다. 자, 오른쪽은 12월 17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낸 공시인데 한 주당 0.2주, 100주면은 2주의 주식이 추가된다는 주식 배당 내용입니다. 기준 가격은 오늘 5시에 86,80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